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비번날 동료들과 춘천에 있는 직원 부모님 집에서 하루를 보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정이 큰 관심입니다. 지역구 현안과 정치적인 입지와도 직결돼 도내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 배정되고 또 중책을 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강원도를 떠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중단되면서 학교 급식 자재 농가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이 해당 농가 농산물을 학생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춘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들은 비번날 동료들과 함께 춘천에 있는 직원 부모님 집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춘천 소양호 인근 한 산골 마을에 있는 농촌 주택입니다. 출입을 금지하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고 안에서는 경찰이 현장 감식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주택 별채에서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 28일 오전 8시 25분쯤. 숨진 41살 A 소방이와 44살 B 소방장은 모두 홍천소방서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처음 발견한 것도 동료 소방관입니다. 모처럼 비번날을 맞아 동료 직원의 부모님 집에서 친목을 보내려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겁니다. 숨진 소방관들은 전날 밤 별채로 꾸며진 간이 황토방에서 잠에 들었고 나머지 6명은 주택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황토방에 설치된 화목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를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평 정도 온돌방이고요. 벽은 황토하고 조리식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에 있고 두 사람이 별채에서 자서 주무신 분만 일산화탄소로 된 거고 나머지 6분은 보시다시피 이 앞에서 바로 주무신 겁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영월에서는 화로를 켜놓고 자던 부부가 가스에 중독돼 50대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강릉의 한 펜션에서 4명이 숨진 사고 원인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로 숨진 소방관 2명은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6명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감이 커지면서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규모 실업과 심각한 취업난이 초래되는 등 노동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강원도를 떠나는 청년들까지 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폐업과 휴업이 늘면서 고용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분석한 1분기 강원경제 동향에 따르면 도내 실업자는 4만 1,000명에 달합니다. 특히 경기 회복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 등으로 60세 이상의 노년층 실업자는 줄었지만 서비스직 등이 급감해 청년 실업자는 3,4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강원도를 떠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1분기 강원도는 귀농 귀촌을 꿈꾸는 50세 이상의 노년층이 1,000명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악화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20대 청년층은 2,7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3, 4천 명 그렇게 이제 유출이 됐었고 지금 1분기만 해도 한 2천 명 정도가 강원도 전체 유출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직장하고 학업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도내 기업의 고용 능력 악화와 경기 침체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청년층 유출은 도내 미래 성장 동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좀 취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당연히 그런 쪽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취직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공사 같은 것만 봐도 그냥 몇 개 없는 것 같고 거기다 뭐 수도권에 있거나 아니면 저기 좀 울산, 부산, 뭐 전라도 이쪽에 좀 많다고 생각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가고는 싶어요. 수도권 쪽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난. 고용 쇼크가 지역 발전 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과 미스매치의 해소가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 19살 배모군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0살 류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범죄가 치밀하게 조작된 계획 범죄라며 피고인들을 일벌백계로 엄히 처벌해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군 등 일당 5명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춘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가 레고랜드 상시 고용 인원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대폭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6일 실시한 레고랜드 주민설명회에서 레고랜드 코리아는 최대 200명이 상시 고용 예정이고 나머지는 시간제 근로자로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가 후원장담한 양질의 일자리 10,000개 창출과 대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큰 관심입니다. 상임위는 정부의 각 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기구인데요. 지역구 현안과 정치적 입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도내 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 배정되고 중책을 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여당 소속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의 활약입니다. 10년 만에 국회에 복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당선인은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이 당선인이 지망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면 기업 유치 등 각종 경제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송기현 당선인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약해 초선에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송 당선인이 다시 한번 법사위 진출을 희망하면서 알짜보직을 차지할지 주목됩니다. 초선인 허영 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 진출을 희망합니다. 여당이 원구성 비중의 우위에 있는 만큼 초선에게도 간사 발탁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적 여당 바람 속 건재함을 과시한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의 광폭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군사 전문가로 꼽히는 미래통합당 한기호 당선인은 국방위원회 유력 상임위원장 후보로 오르내립니다. 통합당 이철규 당선인은 폐특법 연장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하고 있고 이양수 당선인은 관련 산업이 고루 포진한 지역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망했습니다. 이 밖에 정무위원회를 희망하는 4선 무소속 권성동 당선인은 원구성 전 통합당 입당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여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상당히 압승을 했으니까 이번에 상당히 힘을 많이 받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여당에도 의미 있는 의석수가 주어졌고 특별히 조금 실세라고 이끌어지는 이제 그런 의원들 배출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또 차원에서 볼 때는 이번에 선거계가 결코 나쁘지 않다. 8명 중 6명이 재선 이상으로 어느 때보다 막강한 전력을 구축한 강원도 국회의원. 중진들의 정치력 발휘에 따라 지역 현안 해결이 가능할지 기대가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치를 놓고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가느냐가 지역 현안 해결과도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 연결은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길이가 110.9km에 달하는 대형 SOC 사업인데 정부가 지난달 동해 북부선 착공을 공식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선 확장부터 예산 확보와 환경부 심의 등 해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또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반세기가 다 돼가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사실 난제에 많이 부딪혔지만은 이거는 중앙 정치에서부터 좀 시작이 돼서 강원도 정치권의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도민과 하나 되어 발벗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지역의 크고 작은 수건 사업들 대부분은 중앙부처와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상황. 21대 국회의원들에게 거는 기대감이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 이제 하는 부분 이제 시행해 나가는 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그 시간의 문제를 얼마만큼 단축을 시키고 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계획망이라든가 뭐 접근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정치적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묵은 현안뿐 아니라 지역 발전 견인차인 대형 SOC는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의 해묵은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실효성 있는 공약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기업 유치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결국은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맞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우리가 그런 공약 사항들에 대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제2혁신도시 유치 지역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자신 지역구에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관련 법률과 관련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단 한 명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중 민주진영과 보수진영은 각각 3명과 5명입니다. 21대 국회의원들 간 현안 해결과 강원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도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각 가구에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 4,054억 원가량으로 전체 대상 가구의 93.6%가 수령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3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지역 상품권이 11만 2천 가구, 선불카드 3만 가구 순입니다.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접수와 지급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재난지원금은 5월 18일 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중 정부와 강원도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8만 명을 제외한 약 27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한 사람당 8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6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마스크 오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말에는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중단되면서 학교 급식 자재를 납품하는 농가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도교육청과 강원도, 춘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해당 농가들의 농산물을 상자에 담아서 가정으로 배달하는 농산물 꾸러미를 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첫 배달이 춘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도내 학생 16만 8천 명이 대상인데 농산물 꾸러미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생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박스에 물건을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박스에 담는 건 다름 아닌 식재료들. 오이와 파프리카를 비롯한 야채와 소고기 등 육류에 사과 주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학생들 가정으로 배달될 춘천 농산물 꾸러미입니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농산물 꾸러미는 이렇게 15가지 식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들인데 식자재의 대부분은 이렇게 춘천산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와 개학이 연기돼 학교에 급식자재를 납품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학생 농산물 꾸러미를 마련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중단되면서 학교 급식에 납품을 준비하고 있었던 농민들이 크게 상심을 하고 있었어요. 공급할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된 물품들을 소비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 학생만 춘천 지역 33,800여 명을 포함해 도내 전체에는 16만 8천여 명. 꾸러미 하나당 비용은 5만 원 정도인데 등교를 못해 한 달간 집행하지 못한 급식 예산 93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내 18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춘천시가 지난 27일부터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상반기 안으로 배달을 마칠 계획입니다. 농산물 꾸러미를 받아본 학부모들은 식자재 품질과 풍부한 양에 만족합니다. 너무 좋아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야채도 싱싱하고 뭐 진짜 뭐 간단한 식구도 얼마 안 되니까 며칠 식량이 되겠네요. 그참 제가 떡볶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떡볶이 사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떡볶이가 딱 나왔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교육 당국과 각 지자체들은 잘못된 배송과 품질 문제 등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꾸러미 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영월군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농장 조성에 나섭니다. 서울농장은 서울 시민의 농촌 체험과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도농교류 플랫폼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 도농교류센터 인근 자작나무 숲속입니다. 서울농장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서울시 6억 원, 영월군 7억 원 등 총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도농교류센터와 교육장, 비닐하우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를 재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타 지역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 여부 지속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업무를 수행할 때도 반드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17일까지 민원창구와 공중화장실, 노래연습장과 결혼식장 등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힌 아스파라거스 농가를 돕기 위해 강원도가 시작한 온라인 특판 행사가 완판을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는 아스파라거스 온라인 특판 마지막 날이었던 28일 판매 시작과 동시에 주문이 몰리면서 준비한 아스파라거스 1kg들이 1000상자가 47초 만에 모두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20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 아스파라거스 온라인 판매 행사를 열었으며 총 11차례 특판에서 모두 1분 안팎의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는 감자와 아스파라거스 완판 경험을 살려 다음 달부터는 토마토 온라인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평창군 공동육아 나눔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둔 부모와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나눔터에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돌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때이른 더위가 기세를 올리며 기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상승하겠으니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